안녕하십니까. 저희 UCC 위험물의 종류, 등급별 나누어서 위험류별로 설명드리고자 이 UCC를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험물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험물 관리법 제2조에 따라 인화성, 발화성을 갖는 물질들을 저희는 위험물로 지정해놨습니다. 그 위험물의 정의로 첫 번째, 철의 분말로 53 마이크로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중량 50% 미만인 것은 제외합니다. 두 번째, 과산화수소 농도가 36% 중량 % 이상인 것을 위험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산 비중이 1.49 이상인 질산만 위험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화성 고체 고형 알코올 그 밖에 1atm에서 인화점이 40도 미만인 고체를 우리는 위험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물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나온 영상들은 유별로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위험물에 관하여 더 자세히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1류 위험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등급으로는 아가 염소가 무게를 50kg 들고 있고 2등급으로는 브라질 300kg, 3등급으로는 1000kg가 넘어 1톤이므로 과중입니다. 제1류 위험물의 성질로는 무색 또는 백색 모두 산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위험성은 산소를 방출하고 조연성을 높입니다. 가열 및 육류 위험물 혼합 시 위험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저장 및 취급 방법으로는 가연물과 어둡고 차가운 냉암소에 밀폐 저장하여야 하고 모든 위험물은 충격, 마찰, 타격 등 저마에너지를 차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화 방법으로는 무기 가산화 물류 그리고 삼산화 크로뮴을 제외하고 물과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고 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제2류 위험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2류 위험물은 1등급 위험물은 없고 2등급 위험물부터 있는데 2등급 위험물로는 황, 정린, 황화인 100kg 지정 수량이 있습니다. 이걸 외우실 때는 황과 정린, 황화인 모두 S랑 P가 들어가고 SP, 스킬 포인트는 100포인트다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등급 위험물에는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분, 인화성 고체가 있는데 이거는 화학에서나 쉽게 또 볼 수 있지만 기계 쪽에서 더욱 친숙한 단어인 철, 금, 마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500kg이고요. 인화성 고체는 1000kg입니다. 특성으로는 여기 가연성 고체인데 2류가 가연성 고체인데 인화성 고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안 헷갈리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연성 고체라는 뜻은 낮은 온도에서 착화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가연성 고체이기 때문에 잘 타기 때문에 연소 속도가 빠르고 많은 빛과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열도 큽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때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물질이고 산화되기 아주 쉽습니다. 산화되기 쉽다는 것은 산소와 결합하기 쉽다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보자면 산화되기 쉽다는 것은 산소가 없다는 뜻입니다. 산소가 없다는 뜻은 환원성 물질이라는 뜻이고, 이 환원성 물질은 산화성 물질, 즉 산화제와 만나면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뻥 터집니다. 네, 제 3류 위험물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3류 위험물 자연 발화성 및 금속성 물질. 암기법을 활용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두 개, 세 개 등급을 얘기합니다. 하나의 칼은 나를 알지 황색으로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황린 이거에 대한 지정 수량, 황린을 제외한 모든 것은 10kg입니다. 황린은 20kg. 바로 2등급 넘어갈게요. 두 개의 알금토는 유화된다. 두 개 2등급 알금토,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 유화된다. 유기 금속 화합물입니다. 전체에 50kg고요. 세 개의 금수는 인정하지 못해 탄탄화삼. 세 개 3등급 금수, 금속의 수소화물 인정하지 못해 금속의 인화물 탄탄화삼, 칼륨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탄탄, 전체 300kg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특징, 또 암기법을 활용해서 바로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의 무기로는 고체형과 액체형이 있다.
물과 반응시켜 발생되는 가스로 공격을 하고 기체이기 때문에 가볍죠. 황색의 방독면이 필요하다. 가스이기 때문에 방독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과 모래로 인해서 공격이 실패할 시 유기되는 것은 유기한다. 이거에 대한 해석으로 보면은 이것의 무기로는 무기물 고체형과 액체형이 있다. 삼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고체형, 대부분이 고체형이지만 액체형도 있습니다. 물과 반응시켜 발생되는 가스, 물과 반응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가스가 발생하고 당연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공격이란 표현을 썼고, 기체이기 때문에 가볍다. 기체, 물과 반응해서 기체가 나오고 가볍다. 삼류 위험으로 가벼워요. 황색의 방독면이 필요하다. 황림 같은 경우에는 방독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과 모래로 인해서 공격이 실패 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은 어떤 요인이 있는 거겠죠. 물과 모래로 삼류 위험물을 소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유기되는 것은 유기한다. 유기 금속 화합물은 유기 화합물에 속한다. 감사합니다. 제4류 위험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위험 등급 1등급에 EDR산 50리터가 있습니다. EDR을 50리터 샀다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에는 이황화탄소, D에는 디에틸에테르, R에는 아세트알데하이드, 산에는 산화프로필렌이 있습니다. 위험 등급 2등급에는 알코올이 있습니다. 알코올에는 메탄올, 에탄올이 있고요. 지정 수량은 400리터입니다. 제1석유류에는 인하점이 21도씨 미만의 석유를 제1석유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비수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수용성에는 휘발유, 톨루엔, 벤젠 등이 있고 지정 수량은 200리터입니다. 수용성에는 시이나수소, 아세톤, 피리딘이 있으며 지정 수량은 400리터입니다. 위험 등급 3등급에는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인하점으로 저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1석유류가 아까 인하점 21도 미만이었던 것처럼 제2석유류는 21도에서 70도, 제3석유류는 70도에서 200도, 제4석유류는 200도 이상 250도 미만이 됩니다. 제2석유류 비수용성 물질에는 경유, 등유, 크실렌, 클로로벤젠 1000리터가 있고 수용성에는 아세트산, 포름산, 히드라진 2000리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수용성과 비수용성의 지정 수량인데요. 수용성의 2분의 1이 비수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은 2분의 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제3석유류에는 제3석유류 비수용성 물질에는 중유, 아닐린이 있고 2000리터입니다. 제3석유류 수용성에는 글리세린, 에틸렌글리콜이 있고 4000리터입니다. 제4석유류에는 윤활유, 기어유, 실린더유가 있고 여기선 비수용성, 수용성 물질이 따로 없습니다. 전체 다 비수용성 물질입니다. 제4석유류를 구분할 때는 제일 쉬운 거는 딱 물질을 봤을 때 기계나 자동차에 들어갈 것 같다 싶으면 제4석유류로 생각하시면 되고 지정 수량은 6000리터입니다. 다음 동식물류로 이어가겠습니다. 동식물류는 요오드 값에 따라서 계산할 수 있는데 요오드 값이 130 이상인 것은 건성류로 아마인류, 동류, 들기름 등이 있고 130에서 100 사이에는 반건성류로 참기름, 콩기름이 있습니다. 요오드값 100 이하에는 불건성류가 있고 올리브유, 돼지기름, 소기름 등이 있습니다. 제4류 위험물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로 단위는 리터를 사용합니다. 인화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점화원이 있으면 불이 붙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화성 액체, 기름, 알코올 등이 제4류 위험물에 포함됩니다. 저희 주변에 기름 같은 경우에 물에 안 섞이고 물 위에 뜨죠. 그것처럼 이 제4류 위험물은 물과 안 섞이고 물 위에 뜹니다. 그래서 물 위에 뜨는 것을 봤을 때 비중이 1 이하임을 알 수 있고, 하지만 이것은 증발해서 기체 상태에 있을 때는 비중이 1 이상입니다. 그리고 물 위에 뜨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물을 부어서 소화를 하게 되면은 물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화재면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 제4류 위험물을 소화시킬 때는 CO2, 할로겐 화합물 등을 이용해 질식 소화를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특성은 정전기가 잘 생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는 정전기를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유소에 정전기 방지 패드가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이상으로 제4류 위험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5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 이것도 암기법을 활용할게요. 10일의 질산은 유산물로 남겨져 백하이와 이나이를 아주 그 뒤에 아주 히드라를 유도했다. 10일에 10kg입니다. 질산은 유산물로 남겨져 질산과 유기 과산화 물은 10kg, 백하이와 이나이를 100kg 하이, 하이드록실아민, 하이드록실아민염 100kg, 이 나이를 나이트로 화합물, 나이트로 소화합물, 앞에 있는 이 이는 하이드록실아민과 실아민염을 제외한 모든 것은 200kg를 뜻합니다. 아주 화합물, 그 뒤에 디아조 화합물, 아주 히드라를 유도했다. 히드라진 유도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특징 바로 살펴보면 자폭하여 화약의 주 원료다. 자폭, 스스로 자기 반응을 통해서 자폭을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탑니다. 그리고 빠르게 폭발을 하고 스스로 연소하고 탄다는 거죠. 폭발도 하고. 농도가 높을수록 충격에 민감하다. 말 그대로 농도가 높을수록 충격에 민감하고, 자, 여기서 어둡고 건조한 그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새벽의 사막에 있고 나눠서 저장한다. 어둡고 건조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수분이 있으면 안 돼요. 물과 반응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돼. 접근을 해서는 안 돼요. 접근하면 안 돼요. 새벽의 사막에 있다. 사막, 목 마르잖아요. 물로 소화합니다. 새벽의 사막에 있고 나눠서 저장했다. 소분해서 나눠서 저장해야 됩니다. 오류 위험물 끝. 네, 육류 위험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육류 위험물은 단 세 가지만이 존재하는데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질량 수량은 300kg이고 모두 제 육류 위험물의 성질에는 산화성 액체이며 모두 불연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과산화수소를 제외하고 강산성 물질이며 물에 전부 녹기 쉽습니다. 모두 비중이 1보다 크며 모두 지연성이며 과산화수소를 제외하고 물과 접촉하면 심하게 발열하고 연소는 하지 않습니다. 제6류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방법에는 직사광선 차단 유기물질, 가연성 위험물, 물, 염기성 물질과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화 방법으로는 마른 모래와 포 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많은 물로 씻어내리고 마른 모래로 비산 방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화 시 모두 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하여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위험물들을 혼재 가능한 것들끼리 묶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쓰는 위험물 산업기사 교재에 보면은 1류와 6류, 4류, 2류, 3류, 5류, 2류, 4류가 혼재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암기 팁은 1류와 6류 혼재 가능합니다. 2류, 4류, 5류 서로 혼재 가능하다고 외우시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류와 4류 혼재 가능하다고 외워주시면은 여기 숫자 8개를 외우는 것보다 7개 외우는 게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암기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험물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